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새벽의 퓨마, 피츠로이.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는 세계 5대 미봉 중 하나인 피츠로이 산을 등반하기로 했다. 엘칼라파테에서 차를 렌트한 뒤 같이 갈 친구를 남미 단톡방에 모집했다. 나와 오빠 20대 청년 셋이 기름값과 렌트비를 아슬아슬하게 맞췄다. 렌트비가 예상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역시 남미의 물가는 1년 전 블로그 정보에서 1.5를 곱해야 한다. 엘칼라파테에서 피츠로이를 등반할 수 있는 엘찰텐까지 차로 3시간 반.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길 중간중간 차를 세워 도착이 늦어졌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분홍색 호수가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엔 하늘색이었다. 햇빛의 채색이었다. 여우가 놀았고 모두들 여우와 사진을 찍었다. 도로는 차가 거의 없어 한가운데 눕기도 하였다. 엘찰텐은 점심에 도착했다. 피츠로이 등반자를 위한 조그만 마을이다. 등산용품 대여점이 모두 문을 닫았다. 시에스타였다. 다들 점심 먹고 낮잠을 자러 갔다. 자전거를 탄 여행객 한 명을 만났을 뿐이다. 혹시 문 연 상점은 없니? 뭐가 그리 급해? 지금 피츠로이에 올라가지 않으면 해가 진다고. 3시에는 열 거야. 기다려. 3시라니. 어차피 피츠로이에서 1박을 하고 새벽에 정상에 오를 생각이었다. 일출에 붉게 물드는 피츠로이를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지기 전에 1박을 할 수 있는 산 중간 지점까지 가려면 3시 출발은 빠듯했다. 남미에서 급한 사람은 우리뿐. 결국 3시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상점 문이 열리자마자 배낭과 침낭, 버너등을 빌리고 파워워킹으로 피츠로이로 향했다. 경관 따위 사진 따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올라 다행히 해가 지자마자 원하던 지점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텐트를 치고 버너에 라면 4개를 끓였다. 이곳 사람들이 유일하게 적게 먹는 것은 라면인 것 같다. 국물라면 하나의 양이 비빔면보다 적었다. 비수기라 주변의 텐트는 2-3개 뿐이었다. 다들 일찌감치 텐트 속에 들어갔다. 우리도 대충 치우고 텐트에 들어가 버너를 틀었다. 추웠기 때문이다. 내가 버너를 넘어뜨려서 텐트에 불이 날 뻔했다. 다들 놀랐지만 뭐라 하지 않았다. 너무 추웠기 때문이다.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다. 야생동물이 남은 음식물을 털러왔다. 그래서 다른 등산객들은 음식을 나무 위에 걸어뒀나 보다. 우린 여우인지 너구리인지 나가보려 하지 않았다. 추웠기 때문이다.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 신은 왜 소변을 볼 때 바지를 내리게 했을까? 이렇게 추운데. 손가락에서 소변이 나오고 손만 씻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깜깜해 멀리 가지 못하고 적당한 곳에서 바지와 내복을 내리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은 별이 쏟아져서 이런 것도 낭만 있네 라며 아주 잠시 추위를 잊었다. 텐트로 돌아오니 다들 누워있었다. 추워서 셋의 가운데에 눕고 싶었으나 청년에게 자리를 양보하였다. 나보다 산을 못하는 친구였다. 어차피 몇 시간 뒤면 일어나 동트기 전에 정상에 올라야 했다. 새벽 등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추웠지만 땀이 흘러 그나마 나았다. 청년은 어제 너무 떨었던지 금세 뒤처졌다. 저 멀리서 먼저 가요 라고 소리쳤다. 청년의 손전등은 점점 희미해졌다. 땀으로 옷은 축축해졌고 나와 오빠는 정상에 해보다 먼저 도착했다. 땅은 컴컴하고 하늘은 검풀었다. 뾰족한 봉우리가 보였다. 붉게 물들기 전에 펄했다. 달도 떴다. 아래의 호수가 봉우리와 달을 그대로 비추었다. 오빠는 청년을 찾으러 내려갔다. 나 혼자였다. 호수의 물소리만 찰랑거렸다. 호수도 물소리를 내는구나. 그만큼 조용했다. 우주에 혼자 있는 기분이라면 지나친 미화일까. 방구석에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었다. 정말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잡생각이 들었다. 인생이란 뭘까 따위. 어디선가 검은 물체가 움직였다. 나와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눈동자가 빛났다. 퓨마다. 파타고니아 일대를 등반하면 퓨마를 종종 만난다는데 정말 만나다니. 그런데 퓨마는 육식동물 아닌가? 치타랑 비슷한가? 그럼 나 못 킬 수도 있네? 온몸이 굳었다. 제가 날 알아차리지 못하게 바위처럼 보여야 했다. 5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일행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오지마, 퓨마가 있어. 그리고 제발 조용히 해. 물론 일행은 듣지 못했다. 자꾸 큰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울먹였다. 제발 오지 말라고. 그건 나무 밑동이었다. 너무 어두워서 퓨마인 줄 알았고 바람에 눈동자가 흔들려서인지 움직이는 줄 알았다. 일행들의 비난과 안도감, 그러면서도 아쉬움. 그때 피츠로이 봉우리가 붉게 물들어갔다.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와, 저래서 미봉이라 하는구나. 말을 잃었다. 자연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우리는 날이 밝아 한참이 지나도 가만히 봉우리를 쳐다봤다. 쟤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나도 내 인생도. 하산하면서 굉장히 피곤했지만 근처에 빙하를 보기로 했다. 피치로 있는 수십 개의 대형 빙하와 빙산이 있는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에 자리한다.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는데 마침 빙하가 떴다. 개울을 넘고 길이 아닌 숲을 지나자 키보다 큰 암석들이 겹쳐 나타났다. 암석을 타야만 빙하를 볼 수 있었다. 바위를 잡고 기어오르고 건너뛰는데 갈수록 이건 길이 아니었다. 바위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내쳐지기 전에 머리가 깨져 죽을 것 같았다. 오빠는 끝까지 갔고 나는 코앞에서 멈췄다. 혼자 암석에서 울고 나니 오빠는 역시 멋진 풍경이라며 돌아왔다. 한 발짝, 이것이 나의 생명을 구했을까? 하나의 풍경을 놓치게 했을까? 한 발짝 더, 한 번 더 힘내라는 말 비웃었다. 네가 해봐. 나 할 만큼 했거든. 그런데 어쩌면 지레 포기했나 싶다. 그냥 인생이 무지 기니까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나. 빙하처럼 아름다운 목표라면 후회 일행의 카메라로 빙하를 보고 엄청 후회했으니까. 음악이 있어 다행이야. 우수아이야. 엘 칼라파테에서 우수아이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잠결에 창문 덮개를 열자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한 성깔 할 듯한 설산이 촘촘히 끝없이 이어졌다. 이곳은 대륙이 아니다. 함부로 올 곳이 아니며 비행기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깨나도 못 봤을 풍경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정말 세상의 끝 우수아이아에 가고 있구나. 우수아이아가 있는 남미의 최남단은 티에라델 푸에고로 불린다. 해석하면 불의 땅. 항해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을 피우는 원주민을 보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설산들의 거칠게 삐죽삐죽 솟은 모양은 불이 타오르는 모습과도 닮았다. 우스아이아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10여 분이 걸린다. 론리 플래닛에서 미리 봐둔 평점 높은 숙소는 이미 만석이라 다른 숙소를 찾아 배낭을 메고 걸었다. 바다를 바라보는 오르막 내리막이 많았다. 걷다가 지쳐 비싸고 자시고 부엌과 방에 딸린 아파트 형태의 숙소를 빌렸다. 당신은 우스아이아의 겨울이라 머리가 심하게 헝클어질 만큼 바람이 세고 추웠는데 게스트하우스의 분위기도 그랬다. 투숙객들은 마지못해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 같고 다들 에너지를 아끼는 곰처럼 웅크렸다. 젊은 여자 주인만이 분위기보다 3톤 높은 경쾌한 목소리로 말을 걸곤 했다. 그녀는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따로 팔지 않는다며 장바구니를 빌려주었다. 하얀색 에코백에는 펭귄이 그려져 있었다. 우수아이아는 어디를 가든 펭귄이 있다. 등산용품을 파는 가게에도 벽화에도 당연히 여행사에도 펭귄 사진이나 그림, 기념품이 있다. 이곳은 펭귄을 보러 가는 것이 주요 관광 코스인데 펭귄들은 우수아이아의 봄, 여름인 10월에서 3월까지만 볼 수 있고 이후에는 떠난다고 한다. 우수아이아에서 가장 분주한 곳은 마트다. 아르헨티나의 값싸고 맛있는 소고기, 항군 도시인 만큼 신선한 홍합, 새우 등과 술을 잔뜩 샀다. 나만의 부엌에서 눈치 보지 않고 요리할 수 있으며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리란 직감이랄까? 그 유명하다던 킹크랩 레스토랑에 갈 여력도 없었다. 늘 배가 부르고 냉장고에는 먹을 게 잔뜩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첫날은 우스아이아의 바다를 따라 산책했다. 여타항과 다르게 작은 나룻배나 보트는 보이지 않았다. 커다란 유람선, 크루즈와 저 멀리 군함도 보였다. 우스아이아는 이전에 죄수들의 유배지였고 현재는 해군의 주둔지다. 시내에는 죄수 인형과 그들을 실어 나르던 기차 모형이 있다. 그들은 감옥도 직접 지었다고 한다. 죄수를 몰아넣을 만큼 춥고 삭막했던 곳. 밤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이 이곳의 겨울이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건재함을 알려준다. 숙소의 창문은 유리와 덧문으로 이중 잠금인데 밤에는 감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흔들렸다. 문 열어줘 하고 쿵쾅쿵쾅 두드리는 것 같았다. 폭풍의 언덕에서 폭풍우 치는 밤에 사랑하는 여인의 유령을 본 히스클리프가 창문을 깨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연상됐다. 관광객이 인증사진을 찍는 핀데문도, 즉 세상의 끝이라는 표지판보다 거센 바람이 세상의 끝임을 말해주었다. 둘째 날은 세상 끝 등대를 보기 위해 여행사를 방문했다. 영화 해피투게더에서 세상의 끝에 가고 싶다던 장국영의 바람이 담긴 빨간색 등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750페소로 가격은 어디든 동일하다고 했으나 바닷가의 한 여행사 직원은 현금을 내면 600페소까지
결혼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월급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듯 싶었다. 나야 손해볼 것 없으니 예약을 하고 다음날 항구로 갔다. 한강을 다니는 유람선보다 2배쯤 큰 배였다. 날 말고도 많은 외국인, 아르헨티나인들이 탔다. 아르헨티나에게도 이곳은 쉽게 오기 힘든 관광지일 것이다. 실내는 20여 개의 테이블과 소파가 있고 한쪽에선 커피를 팔았다. 사람들은 풍경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역시 갑판으로 나가서 멀어지는 우수아이아를 바라보았다. 설산에 포근이 쌓인 마을은 꽤 아름다웠다. 차가운 공기가 청량하고 신선한 냄새를 풍겼다. 하지만 부슬비가 바람을 타고 그답지 않게 얼굴에 세게 부딪히는 데다 너무 추워 실내로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다. 노곤하고 지쳐 나중엔 아예 갑판에 나가지 않았다. 내 테이블 맞은편에는 아르헨티나 부부가 앉았다. 이들은 한 번도 갑판에 나가지 않았다. 부인은 남자의 무릎에 눕다시피 기댔고 커피를 마셨다. 왜 돈을 내고 입에 탔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심지어 하이라이트인 세상 끝 등대가 나올 때도 나오지 않았다. 이젠 의문이 들다 못해 쿨하게 느껴졌다. 등대는 무척 아름다웠다. 남극을 지척에 둔 거대한 바다에 홀로 선 빨간색 등대. 별게 없는데 왜 이리 아름다울까 싶을 만치 아름다웠다. 등대가 있는 바위에 내릴 수는 없었다. 영화 해피투게더에서 빨간 등대에 기댄 사진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가능했을까? 사실 등대 말고는 좀 지루했다. 물개가 집단 서식하는 작은 바위섬과 또 발매기와 물개가 집단 서식하는 바위섬을 보았는데 똥이 정말 많겠다란 생각만 들었다. 혹시 펭귄섬도 이렇다면 굳이 안 보길 잘했네 라며 볼 수 없는 시즌에 간 나를 위로했다. 날씨 때문인지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여행사와 기념품 가게 직원들은 아르헨티나인 특유의 웃지 않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러다 주말 우연히 거리 공연을 보았다. 차도를 막고 천막이 세워졌다. 그렇게 많은 주민은 처음 보았다. 그래봤자 20-30명이었지만 천막 아래 오보에 키보드, 트럼펫 등을 연주하는 할아버지와 청년이 있었다. 한쪽에는 엔지니어가 있고 스피커가 설치되었다. 공연은 음반을 사고 싶을 정도로 훌륭했다. 주민 몇은 흥에 겨워 춤을 췄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 이들은 즐거우면 춤을 추네 부럽다고 생각했다. 궁역꾼들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춥고 거센 바람이 부는 마을에 음악이 있어 다행이지 싶었다. 음악은 정말 중요하다. 우스아이아에 한국인도 살고 있다는데 그때는 몰라서 찾아가지 못했고 설사 알았더라도 난로를 피운 숙소에서 홍합짬뽕 만들기를 포기하진 않았을 거다. 거리 공연이 열리면 모르겠지만 참 이곳에는 남극으로 출항하는 크루즈가 많다. 남극 여행은 인당 수백만 원이라는데 과연 내 생에 남극을 가볼 수 있을까 싶다. 그런데 내 생에 남미는 또 언제 올 줄 알았나. 인생은 알 수 없다. 적어도 지금은 남극이란 지명을 알기라도 하지. 남미와 라틴 아메리카를 헷갈려 한 적도 있다.